안녕하세요. 저는 공립단설 3번 유치원 교사 박가인입니다. 오늘 저는 지그재그 미로놀이 속으로 놀이 사례를 발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 사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이누리 포털 운영팀 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연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반에서 펼쳐진 지그재그 미로놀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요, 먼저 미로놀이의 의미를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펼쳐질 미로놀이의 흐름을 알아보고 또 그 미로소리 속에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먼저 미로놀이의 의미를 찾아볼까요? 처음에 아이들이 미로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미로놀이를 딱 볼 때 아이들은 그 미로 속에서 빠져 있었지만 저희 머릿속에는 다른 미로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미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또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올렸어요. 이렇게 얼기설기 막 꼬여있는 길? 이런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팩맨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먹는 그런 팩맨 게임도 생각이 났어요. 이 팩맨도 미로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미로를 소재로 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메이즈 러너,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아이들의 놀이를 이렇게 발견을 할 때 교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놀이들, 또 삶 속에서의 그런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아이들의 놀이 속의 배움을 찾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경험한 미로는 서로 다르지만, 아이들과 제가 미로를 경험한 건 다르지만 현재 경험할 미로의 놀이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미로의 요소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배움은 변하지 않고 공유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미로의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어요. 아이들이 미로놀이를 하길래 미로가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가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로의 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았는데, 미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복잡한 길을 찾아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도착점까지 도달하는 퍼즐. 어지럽게 갈래가 져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길이다. 이런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아이들의 놀이의 의미를 찾는데, 배움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뒤에서도 다시 나오니까 또 아이들 놀이를 찾아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로놀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로놀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로를 풀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성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이고, 배려, 양보, 타협, 이런 친사회적인 기술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도착점까지 미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나 해냈어! 이런 자신감,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가치를 담은 빛깔 반의 미로놀이는 바로 코딩 로봇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 반은 만 5세, 7살 아이들이고요.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미로놀이는 무려 한 학기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코딩 로봇이 빛깔 반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로봇을 교실에 로이는 하나씩, 뚜루뚜루는 한 4개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 로봇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전혀 미로놀이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이 코딩 로봇을 탐색하고 이걸 조작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그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딩 로봇 로이와 아이들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로이는 리모컨을 조작해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 리모컨에는 방향키가 있어요. 앞, 뒤, 옆으로 움직이는 방향키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내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한 3일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기능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로이가 앞, 뒤, 옆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로이가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자료 지원을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이 길을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길을 구성할 수 있는 의자를 교실에 있는 의자를 놓기 시작해서 자료실에서 이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의자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 이리저리 의자를 옮기고 있죠. 여기로 옮겨야 될까? 저기로 옮겨야 될까? 처음에 막 헤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로이가 어디서 출발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상호작용 지원을 해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출발로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도착하면 좋겠는지까지 함께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것인데도 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집중해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로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첫 번째 로이 미로가 탄생했거든요. 제가 날짜도 적어놨죠. 3월 16일이라고 날짜를 적어놨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출발 적혀있는 곳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도착 있고 빨간색 이 컵들이 있는 것은 용암이라고 해요. 용암으로 로이를 도착하는 그런 미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미로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만들고 그 다음 날도 만들고 그만 만드나 싶으면 또 이틀 뒤에 더 재미있는 걸 만들기 시작했고 18일에는 이렇게 다른 형태의 지그재그 미로 그리고 22일에는 조금 더 복잡해진 거 보이세요? 좀 아까는 바닥면 평면적으로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윗공간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기능까지 같이 아이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3일이 됐을 때는 거의 완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미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아이들과 함께 기록을 해보기도 했어요. 교사가 혼자 이렇게 기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이들하고 공유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 게시물을 만들었을 때 더 애착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만든 미로가 변해가는지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자신만의 미로 속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 로이 미로를 통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바로 미로놀이는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라는 이 깨달음인데요. 아이들의 깨달음을 쟤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 정의를 먼저 찾아봤었거든요. 정의에 나와 있었어요. 미로는 출발점부터 시작해 도착점까지 도달하는 퍼즐이다 라고 미로의 정의에서 아이들이 이 정의를 찾지 않았는데도 놀이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